1962년으로 갑니다. 1월 26일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신윤복의 미인도와 단오풍정, 정선의 금강내산,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문화재를 어느 한 개인이 수집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1962년 1월 26일은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영필 선생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전영필 선생은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방출되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쳤고 서화, 도자기, 고서, 석탑 등 무려 5,000여 점을 지켜냈습니다. 그중에는 국보가 12점, 보물은 무려 30여 점에 이릅니다. 존경합니다. 혼자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를 수집했다. 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이 전영필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미인도라든지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나? 이걸 보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정도의 문화재들은 이게 가격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걸 혼자서 사들일 정도면 재력이 엄청났어야 하거든요. 전영필 선생님의 재산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네,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은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집안은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금수저. 조선에서 10위 안에 들던 부자였습니다. 당시 종로 상권을 휘어잡고 있었는데 종로 일대의 99간 기와집은 물론이고 지금 왕십리, 청량리, 답십리, 가락동, 창동 등 서울 여러 곳과 황해도, 공주, 서산 등 전국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영필 선생이 24살 때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상속받은 땅만 무려 800만 평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그냥 편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문화재를 지킬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전영필은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나라 잃은 백성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일본 유학에 갑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런데 전영필은 평소 휘문 고부의 미술 선생님이었던 고희동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 고희동 선생은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이기도 하죠. 이 고희동이 전영필에게 평생 스승이 되는 위창 오세창 선생을 소개해 줍니다. 이 오세창 선생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고 서예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고미술에 대한 감시관이 아주 훌륭했던 분인데 이 60대 위창과 20대 간송의 이 만남이 우리나라 문화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 됩니다. 오세창은 전영필에게 동서고금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게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다. 문화의 힘으로 나라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줬고요. 전영필은 이때부터 우리 문화를 지켜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시가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또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던 때였잖아요, 그죠? 네, 한일 병탄을 전후해서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밀 반출되고 있었는데요. 문화재 약탈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이토는 특히 고려청자 애호가였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고려청자를 일본으로 반출했습니다. 일본에서 고려청자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번에는 일본의 도굴꾼들이 조선으로 몰려들어왔고 그 바람에 조선의 고분이 다 파헤쳐지고 그 안에 있던 고려청자가 일본으로 대거 유출됐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려청자가 이렇게 막 유출되고 이걸 전영필 선생이 가만두고 보지 않았을 텐데요. 네, 전영필 선생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려 청자가 일본에 가지 못하게 지켜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남아있는 고려 청자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청자 상가문학문 매병도 도굴돼서 일본으로 유출될 뻔했는데요. 당시 도굴꾼이 이것을 1,000원, 기아집 한 채 값에 일본 골동품상에게 넘겼어요. 전영필 선생이 이것을 무려 20배, 2만 원을 주고 되사들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청자 애호가였던 영국인 수집가 존 개스비와의 거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요. 전영필은 도쿄에 살고 있던 존 개스비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논 만마지기를 판 돈 40만 원을 가지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당시 40만 원은 서울 기와집
400채 어허, 야. 와. 전영필의 애국심에 감동한 존 개스비가 자신의 소장품을 흔쾌히 내줬고 이렇게 일본에서 되찾아온 20점의 고려청자가 해방 후 넉 점이 국보로 7점이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야, 이게 돈이 얼마가 됐든 내 땅을 팔아서라도 다시 고려청자를 지켜내겠다. 네. 맞아.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 정말 뭐 조선 최고 부자의 품격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일본으로부터 또 지켜내셨다고요. 네, 식민자였던 1943년 6월에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발견됩니다. 이 책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자세히 서술돼 있었습니다. 기억이 왜 기억인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당시 판매자가 부른 가격은 1,000원, 기와집 한 채 값이었는데요. 이때 전영필 선생이 하신 말씀, 귀한 물건은 제값을 치러야지요. 10,000원을 드리고 1,000원은 수고비로 드리겠습니다. 와. 이랬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민족 문화 자산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와. 전영필 선생은 이 책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광복이 된 다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전영필 선생은 이 6.25 전쟁 피난길에 잠을 잘 때에도 이 책을 베개 밑에 넣어둘 정도로 애지중지했습니다. 아하. 네, 덕분에 또 우리가 한글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 후손들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직접 자비를 들여가지고 미술관을 또 만들었다면서요. 네, 전영필 선생은 1938년 서울 성북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미술관 보화곽을 세웠습니다. 현재 간송미술관으로 불리는 곳이죠. 조선 미인도 중 최고 걸작인 신윤복의 미인도와 단오날의 풍경을 그린 단오풍정, 이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겸재정선의 금강내산, 추사 김정희의 글씨, 그림, 훈민정음, 해례본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소장되어 있는데 단순히 골동품을 수집한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을 골라서 그것만 수집을 해놓은 겁니다. 야,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전영필 선생이 해낸 거예요. 네. 이런 문화유산들을 우리가 전영필 선생이 없었으면 만날 수가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영필 선생은 광복 이후 끝까지 이 문화재 수장품을 지켜냈고 신진 연구자 양성에도 힘쓰다가 1962년 5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이 신념으로 평생 전 재산을 바쳐서 그야말로 악착같이 우리 문화를 지켜낸 간송 전영필 선생. 그는 우리에게 문화의 힘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고 또 부자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